자, 이번 시간은요, 46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 등 또 관리사무소장 또 보시면은 손해배상 책임 담보를 위한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이 등장하죠. 중요한 사항이죠.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저번 시험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전문관리인이죠. 주택관리사 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요,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이 아니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죠. 관리사보가 되어서 일정한 경력이 더해지면 주택관리사로서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시험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이지 주택관리사 시험이 아닙니다. 자, 요 보시험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죠. 시행하고, 그 다음에 합격이 딱 되었다.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를 포함해서 시도지사가 합격 정서를 발급하고, 또 나중에 경력이 확인되어지면 시도지사가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시고 응시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요, 합격 정서만 등장이 됩니다. 또 관리사보,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종전의 경력을 일제 정비하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 수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 정서는요, 보시면 수첩이 아니고 그냥 종이가 나오지만 관리사 자격증은요, 수첩으로 딱 되어서 나옵니다. 보시면, 그래서 보시고요. 그러면 관리사가 되기 위한 그 경력이 밑에 박스에 보이죠. 중요한 사항이죠. 50세대 이상만 넘어가는 단지에 근무를 하시면요, 이제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 되는 이 단지는요, 관리사보 분들은 여기에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보로서 소장 경력 3년 이상인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들은 단지에서는요, 기타 우리 단지 관리 경력도 다 인정이 되죠. 뭐 격리라든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경력이 5년 이상 필요하다 합니다. 하지만 위에 보시면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기타 보시면은요, 각종 어떤 관련 직종, 주택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근무하신 경력, 이것도 5년간 있으면 경력이 인증이 되더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또 샤프 2개 보이죠? 다 중요한 사항이죠. 주택관리사의 결격 사유 중요합니다. 시험을 응시해도 합격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미성년자가 안 보이죠. 미성년자는요, 자격증이 교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지고 이제 기타 피성년, 피한정, 파산선고, 미법권자 본인 여기 포함이 되어지고, 모든 범죄 근거 이상의 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까지 안 되더라 라는 부분 보이시고요.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분들도 기간 중에는 되지 못한다 라는 부분도 보십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런데 밑에 있는 경우처럼 어떤 경우로 인해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딱 되었어요. 그러면 3년까지 경력, 3년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취소 3년. 그래서 PP파 2년 후에 취소 3년. 이렇게 해서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밑에 보시면 다시 주택관리사나 보의 업무적 자격 취소 사유가 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외울 때 부대의 업정이옵니다.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했다.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근무를 했다. 이중취업. 그 다음에 그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근고 이상의 형선고입니다. 벌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정, 부대의 업정, 업무 관련 근고 이상 형선고업이고, 그 다음에 정 보시면 자기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 정이 뜹니다. 그래서 부대의 업정,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요, 자기 취소가 딱 되어지고, 이 경우는 위에 보시면 3년까지 재취득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이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문관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뜨죠. 소장이 뜹니다. 그래서 소장으로서 앞으로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실 것입니다. 자, 배치편 보시면은요,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일 때는요, 밑에 있는 요들이 소장을 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사항입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일 때는 보시면 관리사보도 배치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관리사 분들은요, 세대 규모 관계없이 다 배치가 쭉 될 수 있지만요, 관리사 보호분들은 500세대 미만까지만 배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꼭 구분해서 보시고요. 누구냐 하니까 자치관리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배치한다. 그 다음에 직접 업무 대상 단지를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요, 직접 관리해야 돼. 이 경우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맡은 주택관리업자도 배치
배치가 딱 되어지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자체 관리할 때도 배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단지도 보시면 토지공사 등에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토지공사라든지 또는요 서울시 하우스공사 SH라든지 이런 데는요 또 주택관리공단 이런 데는 그 내부 직원분들이 이 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요 승진이 빨라지고 또 현장 실제 큰 대규모 단지의 소장으로 배치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님들은 배치가 딱 되었다. 그럼 배치 내용과 그 직원에 관한 시군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딱 뜨죠. 실제 신고는 보시면 관할 시군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사 단체, 즉 협회로 가죠. 여기에 제출을 딱 합니다. 배치되어지면 15년에 제출을 딱 하면 요 관리사 단체, 협회에서 이제 분기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또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편을 보시면 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자를 발견할 것이고 하자 보수를 청구할 것이고 또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은 안 됩니다. 수립은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 주체가 시행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요 조정 업무가 있죠. 그런데 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은요 수립 업무도 있고 밑에 보시면 또 조정 업무도 있습니다. 두 개 구분해서 보십시오. 또 안전점검 업무 대상 단지는 안전점검도 관리 주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소장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또 관리 직원 가운데서 보시면 전문 자격 기술자가 있으면 또 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유지관리업자라든지 또 안전기관 전문기관한테 위탁도 할 수 있겠죠. 또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곧 나옵니다. 자, 우리 수립도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은요 조정도 직접 실시를 합니다. 일단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빠르게 앞당겨서 조기에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저 뒤에 가시면 장기 수선 계획도 3년마다 검토해서 필요할 때 조정하는데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 3년을 단축할 때는요 입주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 요것은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다. 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요. 3번 신설되었죠. 신설된 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관리비 등을 예치를 해놓죠. 그러면요 요 잔고 증명서를 확인을 합니다. 매달 말일 기준에서 잔고 증명서하고 실제 장부상에 적어놓은 금액 일치 여부를 또 확인을 딱 해야 돼.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통장에 있는 잔고 증명서 매월 말일 기준 확인해 가지고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진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매달 말일 기준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장부상 금액과 통장상 잔고증명서 비교해서 확인하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상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니다. 업무의 부당 간섭 등 배제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 입주자 대표회의들과 입주자 등들은요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참견 참 많이 하죠. 하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부당한 명령 지시 등을 하지 말 것이고 또 뭐 폭행도 하고 협박도 막 합니다. 이런 식의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이변상이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요 입주자 등이 와가지고 이런 식의 막대한 행위가 있다라면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행위 중지할 것을 요청을 하겠죠. 근데 듣겠습니까?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은요, 자,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랍니다. 이 조사 의뢰에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적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침해한 그 행위가 어떤 부당하게 침해한 부분을 넘어서 불법적인 상황이 보인다. 그럴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 뭐 폭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 등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조사 의뢰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또 기타 그 해임을 요구를 하는 경우 있으면 아니 된다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이겠죠. 또 오른편에 보시면 경비원 등의 어떤 근로자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청소는요, 청소업자에서 또 경비는 경비업자가 용역을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인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자한테 파견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은요. 자, 그래서
자, 경비 업무를 경비원들을 종사케 하는데 입주자 등 또 대표의 관리 주체에서 적정한 보수도 지급하고 각종 인권 존중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령 위반된 지시도 하지 말 것이고 또 업무 외에 기타 부당한 지시도 하지 마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밑에 별표 보시면 경비원 분들의 예외적인 필요 업무도 보입니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업무죠. 보조 업무. 그래서 눈 치우거나 또는 낙엽 치우는 행위. 이것도 일종의 청소죠. 보조 행위죠. 보조 행위. 그 다음에 재활용품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감시와 정리하는 업무도 실제 수행을 하고 있죠.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치함의 투입 등도 실제 보조물로서 실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사항도 참 중요하죠. 관리사무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단지 규모를 묻지 않고 소장으로 배치가 딱 되어지면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어떤 입주자 등한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담보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도 가입을 하게 되겠죠. 어떤 고의나 과실입니다. 재산상 손해지 정신상의 손해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집의 어떤 소음청에서 정신적인 손해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 재산상 손해, 일단은 고의나 과실이나 다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보정에 가입하는데 보정 가입하는 방법이 밑에 이번에 있죠. 보통 보시면 협회에 공제에 거의 100% 가입합니다. 제일 싸기 때문에. 또 보험회사의 보험증권도 가능하고 보증보험도 가능하고 또 현금으로 공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가입을 해야 돼. 가입을 해야 보정 설정 등을 하고 난 이후에 소장으로 배치되는 그날의 서류 제출을 대표의 회장, 임대면 임대사업자 또 없다. 그러면 관할 시군구청에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치되자마자 바로 제출할 수 있느냐? 보통은요, 사전 업무 인수 인계 과정 한 3, 4일 시간이 두죠. 그때 업무 인수 인계 받는 첫날 또 그 다음날 바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할 때 현장 방문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다 협회 공지에 다 가입을 하십니다. 그것을 출력해서 배치되는 날에 정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탁금 횟수 금지죠. 이 현금을 공탁하는 경우 거의 없지만 공탁했다. 그럴 때는요, 소장직에 사임하거나 해임이 되었다 등의 사유가 발생이 되어지면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차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회수가 할 수가 안 된다. 그래서 실제 보증에 가입하시면요, 보증 가입기간은 1년 이렇지만은 실제 보시면은 3년 정도까지 이 보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요, 밑에 있는 이 서류를 첨부해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해야 돼.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대표회의와 관리사 등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라든지 또는요,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 판결문, 확정 판결문 사본, 이걸 들고 가야 실제 보정 집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5번 사항 참 시험에 자주 나오죠. 5번 사항과 옆에 이 사항이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사항들이죠. 특히 보정 가입 금액 너무나 중요하죠. 저번 시험도 나왔습니다. 500세대 이상 되면은 5천만 원, 500세대 미만 되어지면 3천만 원, 300세대 아닙니다. 500세대. 그래서 요 너무나 시험에 자주 나왔던 사항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정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보정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현금 공탁은 금액이 빠져나갈 것이고, 또 보정 가입을 했던 각종 이행 보험증권이라든지 각종 어떤 공제에서는요, 다시 재가입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15일 안에 실제 다시 공제나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또 공탁일 때 현금 차입금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을 또 보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이 관리 주체에 관한 교육도 중요한 파트죠. 간간히 뜹니다. 자,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요, 이제 교육을 받죠. 배치 교육을 받습니다. 관리업자분들은 등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가 되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내 바로 시도에서 실시하는 배치 교육을 받습니다. 자, 또 밑에 관리에 보시면 관리사 보로서 소장이었던 분이 관리사가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또 자기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장 교육을 또 관리사인 소장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배치 받으려고 하는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더라. 그러면요,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미리 시도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이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또 받으면 배치되고 나서 3개월 안에 받는 그 배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고요. 그 한 번 교육 끝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장님들은요, 관리사 또 관리사부 구분해가지고 3년마다 계속적으로 직무 교육을 받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러한 교육 실시는 보시면 관리사와 관리사부로 구분해서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집합교육으로서 3일 동안 실시를 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통일적인 교육 방향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전파시켜서 시행토록 한다. 여기까지가 관리 파트의 전문관리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